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제가 어쩌다 폐암 걸린 시아버지를 모른 척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독한 며느리가 있겠냐고 욕을 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도 저를 욕할 수 있을까 싶네요.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오고 가며 서로 얼굴을 익혔고 그러다 우연히 연말에 있었던 회사 행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죠. 술도 한 잔 들어가서 그랬던 건지 평소라면 워낙에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아무리 얼굴은 안다 해도 통성명도 한 적 없는 남자와 대화를 나눌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눴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내친김이라고 해야 할지 연락처까지 교환했고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먼저 밥 먹자 영화 보자 하며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사내 커플이긴 했어도 뭐 부서도 다르고 업무적으로 겹치는 게 없어서인지 저희가 사귀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연애하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댁이나 친정이나 여러모로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다 재산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셨지요. 다만 시댁은 서울에, 친정은 지방에 있었고 저희 부부는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당시 시댁에서 1억 지원받았고 친정에서는 2억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친정에서는 제가 개혼이다 보니 조금 더 신경 써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뒷말은커녕 솔직히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로 아무래도 저희가 시댁에서 제일 가깝게 사는 자식들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에게는 위로 아주버님과 신우가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놓고 사는 걸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만 해도 당연히 두 집이 저희보다 형편이 좋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실제로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집 한 채 받으셨고 신우도 2억 받아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재산이고 제가 없을 때 있던 일인데 왜 당신은 1억만 해주시는 거냐고 묻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댁도 아주버님은 개혼이었고 신우는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다 보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 제가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제 속만 쓰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한미천해줘도 자식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주버님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해준 집을 잘 가지고 계셨더라면 솔직히 몇 억은 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갑자기 창업을 하시겠다들면서 홀랑 집을 파셨거든요. 그런데 창업이 말이 쉽지. 뭐 가게만 차려놓는다고 손님이 알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더우면 찬바람 나오고 추우면 뜨뜻한 바람 나오는 데서 공부하고 일만 하시던 아주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음식점을 하시겠다고 하셔서는 결국 장사 시작하고 3년 만에 시쳇말로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신우로 말하자면 솔직히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질투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팔자를 타고났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놀고 먹으며 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 그게 부러워서 신우가 얄미웠던 건 아니에요. 막말로 저도 시간 있고 돈 있었으면 신우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자기가 자식이면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대요. 예를 들어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을 때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시어머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고생을 하신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인공관절이라는 게 한 번 수술하고 나면 길어야 10년 쓴다는데 그래봤자 당신 나이 70도 안 된다면서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관절 수술은 노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나이가 60도 안 되었는데 그런 수술을 받았다면서 거기서 오는 우울감도 상당하신 듯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단지 자기가 시댁에서 2시간 거리에 산다는 이유로 수술 때도 그렇고 거의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에는 안 와보더라도 10시간 거리의 미국에는 잘만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신우 대신 혼자 시어머니를 돌본 게 억울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가끔은 혼자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상대해드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으니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도 워낙에 할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걸 10여 년 가까이 옆에서 보며 자랐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번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너만한 며느리가 세상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이따금씩 힘들고 지치더라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 남들이 어떻게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알도리만 잘하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또한 이런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은 이제껏 제가 하는 말에 한 번도 안 된다 한 적이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자 하면 좋다고 하고 또 저렇게 하자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 희생한단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보다는 보람찬 마음으로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전날 저나 남편 둘 다 야근으로 늦게까지 일을 했던 탓에 늦잠을 자게 되었지요. 느지막이 일어나서 브런치나 해먹자며 소세지 굽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를 내리던 남편이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한테 자기 우리 부모님이 건물이랑 땅 있는 거 알지? 하고 말문을 열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 뒤로 나올 내용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재산 며칠 전에 형하고 누나 앞으로 증여해 주셨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평소에 시부모님 재산을 생각하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다던가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하고 형님만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응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하나뿐인 딸이라서 그렇게 해주셨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나요.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에 욕심 없는 성격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결혼 초와는 달리 아주버님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잘 사는 상황이었고 신혼해야 워낙 그쪽 시댁의 재산이 있으니 저희와 비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치자면 저도 친정부모님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으니까 솔직히 속된 말로 딸릴 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간 저한테 정말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안 하셨다는 것도 서운했고 제가 그간 시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열받는 건 남편이 이후에 한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더러 저한테는 당신들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별 생각이 없었다지만 저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효도는 나한테 받으실 생각이었나 보다 하는. 한편 그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 시부모님이 저더러 제가 한갈비찜이 먹고 싶으시다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리 한번 만들어서 밥도 먹으며 말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티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도무지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기에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제 말의 요지는 왜 저희는 안 주셨냐가 아니라 왜 저한테는 숨기셨냐였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남편한테 말씀하셨듯이 아주버님은 장남이고 신우는 하나뿐인 딸이라서 그렇게 챙겨주고 싶다 하셨으면 서운하긴 했겠지만 제가 안 된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재산은 시부모님 재산이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말할 주제가 못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은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제 생각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결론은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인데 왜 시댁 재산에 관심을 갖느냐였어요. 며느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유산상 속에 있어서는 며느리는 나설 자격이 안 된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서운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면서 저더러 이상한데 관심 갖지 말고 할도리만 잘하면 된다는데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그게 정말 딱 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뒤통수 한 대를 세게 맞은 듯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식사를 코로 한 건지 입으로 한 건지도 모르게 하고 시부모님이 집에 가신 이후로 남편에게 당신도 들었지 않냐며 나는 완전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니 앞으로 그렇게 알고 살겠다 했어요. 나는 며느리로서 이 집에서 권리는 없고 의미만 있는가 본데 그런 역할은 못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 좋을 대로 하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같은 날을 챙겨드리는 거 전부 다 포함이에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나한테 시부모님은 없는 분들이다 나한테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살다시피 했지요. 그런데 지난달 초에 남편이 시아버지가 폐암2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단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고생하시겠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러니까 말이야 하고는 말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효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효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 시아버지가 폐암이라고 해도 자기가 딱히 나서서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눈치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고생하시겠다 이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시부모님 찾아뵙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셔라 하고 한마디로 5만 가지를 챙기려 들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해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아버지 폐암 소식 이후로 남편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었다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시부모님께서 남편더러 저한테 시아버지 소식을 전한 게 맞느냐며 제 반응을 무척이나 궁금해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딱히 없는 소리를 꾸며내는 타입도 아니다 보니 제가 보인 반응 그대로 전했다대요. 시부모님은 제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확실한 건 제가 보인 반응이 시부모님의 기대치와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던 거겠지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지만 그래도 문 밖에 서 계시게 할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일단 현관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당신이 다 잘못했다면서 아주버님하고 신우하고 이야기를 해봤다고 그러면서 저희 몫으로 2억을 주기로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이제 이 돈 받고 마음 풀라면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 하셨는데 솔직히 마음이 풀어지기는커녕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말로 2억 받고 시아버지 병수발이나 들라는 소리를 하러 오신 게 눈에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억을 주신다는 게 저한테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한테 증여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남편하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이러시냐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는 남편도 옆에서 시부모님더러 그러게 왜 이 사람한테 그러냐고 한마디 덧붙이대요. 형하고 누나만 줘도 이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도 준다고 하는 거냐면서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는데 솔직히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가니까 시부모님도 더는 당신들 속내를 어떻게 포장할 방법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더러 그래서 아픈 시아버지를 계속 모른 척 할 참이냐고 따지듯 물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하고 신우는 도대체 뭐하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한다고 병수발을 들겠냐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배웅 잘해드리라 한마디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댁하고는 정말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저만요. 남편은 종종 시댁에 일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묻지 않은 쓸데없는 소식도 전하고 그런 식이에요. 보아하니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남편한테 네 마누라 마음 좀 달래보라며 어지간히 달달 볶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러면 직접들 하던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버티고 있다대요. 그러면서 자기 잘하고 있는 거 맞냐며 웃는데 이 인간은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병세는 뭐 딱히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까지 원래는 매번 저나 남편이 모셔다 드렸는데 남편은 승진 이후로 회사 일이 바빠져서 지금은 두 분이 택시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른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 남편이 소식을 전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이것도 결국 사람 대 사람 사이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모르게 하란 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관계도 영원히 나아질 수 없겠지요. 아무튼 저는 할 만큼 했다 싶으니 후회는 없네요.